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 탈락되셨나요? 몇 년간 지급받다 중단되셨나요? 그렇다고 계속 안 받으실 건가요? 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주려고 계속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 확인한 결과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수천만 원 안 받으실 건가요? 나라에선 여러분이 기초연금 안 받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신청해 보세요.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선정 기준액이 높아져 더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게 바꿨습니다. 2026년 1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발표됐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전년 대비 19만 원 인상, 부부가구 기준 30만 4천 원 인상, 인상률로 따지면 8.3%입니다. 2025년에 7.0%, 2024년에 5.4%였으니까 올해가 역대 최고 인상폭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재산이 좀 있으니까 나는 해당 안 된다고 단정하시는 분들, 심지어 이미 받고 계신 분들 중에도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본인은 못 받는 줄 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695만 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약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 가능한 사람은 이보다 많습니다. 공시가격 10억짜리 집 한 채 있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5억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월 소득 400만 원 있으면 기초연금이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시나요? 틀렸습니다. 이 모든 게 환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환산 방식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매번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신청 안 했는데 나중에 알고 후회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기준으로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2027년에는 9%대 인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8년에는 10%를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월 소득 환산액이 250만 원인 분도 내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260만 원인 분도 후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면 신청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이 안 됩니다. 1월에 자격이 됐는데 5월에 신청하면 1월부터 4월까지는 못 받습니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 냈던 사람이 받는 거고 기초연금은 보험료 낸 적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이 되고 소득 기준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월 최대 34만 9,360원입니다. 2025년 물가상승률 약 2.3%를 반영한 금액입니다. 1년이면 약 419만 원입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1년에 670만 원 정도 됩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최대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사람이 34만 9천 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 받는 금액에 따라 부부인지 단독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부부가 같이 받으면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금액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일단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먼저입니다. 자격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961년생까지는 202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1961년 1월생이면 2026년 1월에 65세가 되는 겁니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월생이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둘째,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복잡해집니다. 소득인 정액이란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도 다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집, 땅, 예금, 주식, 자동차 등 도합쳐서 소득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월급은 없는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로 집이 있어도 통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환산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합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 70%가 받을 수 있도록 기준선을 정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평균 소득이 오르면 이 기준선도 같이 오릅니다. 2026년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2025년에는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이었습니다. 1년 사이에 단독은 19만 원, 부부는 30만 4천 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을 보면 2026년에 8.3% 인상됐습니다. 최근 인상률을 보면 이렇습니다. 2023년 5.4%, 2024년 7.0%, 2025년 7.0%, 2026년 8.3%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르는 이유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보면 2025년 대비 2026년 변화가 이렇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 1.1% 감소, 공적연금 소득 7.9% 증가, 사업소득 5.5% 증가, 주택자산가치 6.0% 상승, 토지자산가치 2.6% 상승. 일하는 사람은 줄었지만 연금 받는 사람과 자영업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집값, 땅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올라간 겁니다. 70% 기준선을 유지하려면 기준액도 같이 올려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기준선이 오른다는 건 작년에 탈락했던 사람도 올해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이었던 단독 가구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액이 228만 원이니까 2만 원 초과해서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액은 247만 원입니다. 같은 사람이 재산 변동 없이 그대로 230만 원이라면 올해는 통과합니다. 17만 원 여유가 생긴 겁니다. 실제로는 재산 변동도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을 수도 있고 예금이 줄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탈락자라도 올해 다시 계산해 봐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실제 수급자 분포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 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228만 원인데 실제로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150만 원 미만입니다. 150만 원에서 228만 원 사이에 있는 사람은 전체의 14%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의미는 기준선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여유 있게 기준 안에 들어와 있거나 아예 기준을 크게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기준선 바로 아래에 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2026년 선정 기준액 247만 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96.3% 수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정해봤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2026년 단독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천 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47만 원이 이 중위소득의 96.3%라는 겁니다.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이는 소득 중간 정도 되는 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소득층만 받는 제도가 아니게 됐습니다. 실제로 각종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이 훨씬 높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가 2026년 기준 116만 원입니다. 여기서 추가로 30%를 더 공제합니다. 재산공제도 상당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본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런 공제를 다 적용하면 실제로는 기준액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재산이 전혀 없다는 가정하에 단독가구 기준 월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부 맞벌이 기준으로는 연봉 9,6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극단적인 경우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고 오직 근로소득만 있을 때입니다. 실제로는 대부분 집이나 예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공제제도 때문에 생각보다 기준이 폭이 넓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습니다. 2026년 선정 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2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8.3% 인상됐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공제 제도가 있어서 생각보다 해당 범위의 폭이 넓습니다. 작년 탈락자도 올해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걸 알려면 소득인정액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동사무소 가면 직원이 계산해 주지만 가기 전에 미리 알고 가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 공식만 알고 계신다면 혹시 안 되면 어쩌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내가 버는 돈 더하기 내 재산을 돈으로 바꾼 것. 이 두 가지만 더하면 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버는 돈부터 보겠습니다. 월급, 사업수입, 이자, 연금. 이런 게 다 소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월급은 적용 금액을 낮춰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하는 노인을 배려하기 위해서입니다. 2026년 기준 월급에서 116만 원을 먼저 제하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빼줍니다. 실제로는 70%만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월 200만 원 받는다면 200만 원 빼기 116만 원은 84만 원, 84만 원의 70%인 58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200만 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58만 8천 원으로 계산됩니다. 월 300만 원을 번다면 300만 원 빼기 116만 원은 184만 원, 184만 원의 70% 128만 8천 원, 절반도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일하는 노인도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런데 사업소득은 다릅니다. 치킨집, 편의점, 부동산 임대, 이런 사업 수입은 공제 없이 월 100만 원 벌면 그대로 100만 원입니다. 이자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금, 이자 월 30만 원 나오면 그대로 30만 원 적용입니다. 국민연금도 공제 금액이 없습니다. 월 80만 원 받으면 그대로 80만 원 적용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급은 공제 있음 116만 원 빼고 70%만 반영. 사업소득, 이자, 연금은 공제 없음 전액 반영입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경비 일을 해서 월 150만 원 받고 국민연금은 월 50만 원을 받는다면 월급 150만 원 마이너스 116만 원 하고 곱하기 70% 23만 8천 원에 국민연금 50만 원을 합쳐 73만 8천 원. 이게 내가 버는 돈 부분입니다. 이제 재산을 적용시켜 계산해 보겠습니다. 집, 땅, 예금, 주식 이런 걸 다 돈으로 환산합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아닙니다. 집값 전부를 재산으로 잡지 않습니다. 일정 금액은 공제해 줍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생활하려면 이 정도 재산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부산, 대구, 인천 같은 곳도 대도시입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 원을 공제해 주고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예금도 2천만 원까지는 괜찮고 2천만 원 넘는 부분만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대출이자 그것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집값에서 대출금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남은 재산의 4%를 곱합니다. 이 재산으로
1년에 4% 정도 이자 벌 수 있겠지라는 가정입니다. 그걸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제 가장 궁금한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얼마까지 재산이 있어야 받을 수 있나요?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집값이 얼마면 되고 얼마면 안 되는지, 예금이 얼마 있으면 탈락하는 건지 이런 거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사례로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아파트 한 채 가지고 계시고 예금은 없고 월급도 없고 국민연금도 안 받습니다. 오직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집값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단독가구 기준액이 247만 원이고 소득은 0원이니까 재산의 소득 환산액만 247만 원 이하면 되는 겁니다. 247만 원에 12개월을 곱하면 2,964만 원이 나오고 이걸 4%로 나누면 7억 4,1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서울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더하면 8억 7,600만 원입니다. 공시가격으로 8억 7,600만 원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실거래가로 생각해보면 대략 11억에서 12억 정도 됩니다.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의 70% 정도이니 서울에서 11억짜리 아파트 살면서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지만요. 부산도 똑같습니다. 부산도 대도시라서 기본 공제가 1억 3,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 8억 7,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럼 수원이나 창원 같은 중소도시는 어떨까요? 중소도시는 기본 공제가 8,500만 원입니다. 전에 계산한 7억 4,100만 원에 8,500만 원을 더하면 8억 2,600만 원이 나옵니다. 농어촌은 기본 공제가 7,250만 원 있으니까 8억 1,35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부부가구를 보겠습니다. 부부가구 기준액은 395만 2천 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395만 2천 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4,742만 4천 원이고 이걸 4%로 나누면 11억 8,56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서울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더하면 13억 2,060만 원입니다. 부부가 서울에서 공시가격 13억짜리 집에 살면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거래 가로는 17억에서 18억 정도 되겠죠. 17억짜리 집 살면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집은 없고 현금만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전세 살고 계시는 단독가구입니다. 예금이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요? 아까 계산한 7억 4,100만 원에 금융재산 공제 2천만 원을 더하면 7억 6,100만 원입니다. 집 없이 전세 살면서 예금이 7억 6천만 원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부부는 어떨까요? 11억 8,560만 원에 2천만 원 더하면 12억 560만 원입니다. 예금 12억까지는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은 하나도 없고 오직 월급만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 단독가구 기준 247만 원을 채우려면 월급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월급 공제 공식이 월급에서 116만 원 빼고 70%만 반영되니 역으로 계산하면 247만 원을 70%로 나누면 352만 8,571원이 나오고 여기에 116만 원을 더하면 468만 8,571원입니다. 월급 약 468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면 월 468만 원을 벌어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앞서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인데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 원이고 국민연금을 월 60만 원 받으십니다.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은 3억 원에서 서울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을 빼면 1억 6,500만 원이 남습니다. 이걸 4%로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5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을 더하면 소득 인정액이 115만 원입니다. 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습니다.
당연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부부 사례도 하나 보겠습니다. 집 공시가격이 5억 원이고 예금이 5천만 원을 가지고 계시고 남편이 국민연금 80만 원을 아내가 40만 원 받으십니다. 계산해보면 집은 5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 빼면 3억 6,500만 원 남고 이걸 4%로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22만 원입니다. 예금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3천만 원 남고 이것도 4%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0만 원입니다. 재산 환산액이 총 132만 원이고요. 국민연금 합쳐서 120만 원이니까 소득 인정액은 252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보다 낮으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구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사례도 보겠습니다. 집 공시가격이 4억 원인데 주택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 있습니다. 경비일하셔서 월 180만 원 받으십니다. 계산해보면 집에서 대출 빼면 2억 5천만 원 남고 여기서 대구 기본공제 1억 3,500만 원 빼면 1억 1,500만 원입니다. 4%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3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급은 180만 원에서 116만 원 빼면 64만 원이고 70% 적용하면 44만 8천 원입니다. 재산 환산액 38만 원과 월급 44만 8천 원 합치면 82만 8천 원입니다. 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으니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 경우도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부부인데 집 공시가격이 10억 원이고 예금이 2억 원 있습니다. 남편이 국민연금 100만 원을 받고 아내가 80만 원 받습니다. 계산해보면 집은 10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 빼고 8억 6,500만 원 남고 이걸 4%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28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금은 2억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1억 8천만 원 남고 이것도 계산하면 월 60만 원입니다. 재산 환산액이 348만 원이고 국민연금이 180만 원이니까 소득 인정액은 528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보다 높아서 이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집값을 조금만 낮춰볼까요? 집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7억 원에서 1억 3,500만 원 빼면 5억 6,500만 원 남고 계산하면 월 188만 원 정도 나옵니다. 예금 환산액 60만 원 더하면 248만 원이고 국민연금 180만 원 더하면 428만 원입니다. 여전히 기준 초과네요. 그럼 예금을 줄여서 예금이 3천만 원이라면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빼면 1천만 원 남고 계산하면 월 3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 환산액이 191만 원이고 국민연금 180만 원 더하면 371만 원입니다. 부부가구 기준 395만 2천 원보다 낮습니다.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단독가구는 소득 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되고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면 됩니다. 집만 있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8억에서 13억까지 가능하고 현금만 있는 경우에는 7억에서 12억까지 가능합니다. 월급만 있는 경우에는 월 468만 원에서 68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에는 계산해서 기준 이하면 됩니다. 생각보다 기준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 집 있는데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계산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제 계산해 보니까 내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가 알아서 찾아와서 선생님, 기초연금 받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첫 번째, 동사무소입니다. 정확하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라고 부릅니다.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꼭 내가 사는 동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느 동사무소든 가능합니다. 서울 사는데 부산 가서 신청해도 됩니다.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지사입니다. 전국에 지사가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 찾아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인터넷입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주소는 www.복지로.kr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신청은 어르신들한테는 좀 어렵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가십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찾아뵙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직원이 집으로 직접 찾아와서 신청서 받아갑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국번 없이 1355입니다. 전화하셔서 거동이 불편해서 집으로 와주세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가져가시고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연금 받을 통장이니까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챙기세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신분증하고 통장 사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소득재산 관련 서류는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조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이것저것 다 떼어가야 했는데 지금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공무원이 다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분증하고 통장만 들고 가도 대부분 됩니다.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가져가세요. 임대소득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필요합니다. 금융재산이 복잡하면 금융거래 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대출 관련 서류도 챙기세요. 이런 건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서류를 얘기하면 그때 준비하셔도 됩니다. 일단 신분증하고 통장 들고 가세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3월생이면 2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월에 신청하면 3월부터 연금이 나옵니다. 1961년생은 2026년에 만 65세가 됩니다. 1961년 1월생이면 올해 1월에 65세가 되는 거니까 작년 12월부터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1961년 2월생이면 올해 2월에 65세가 되니까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소급 적용이 안 됩니다. 1월에 자격이 됐는데 5월에 신청하면 5월부터 지급받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치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되는 순간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신청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다가 몇 달 지나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신청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합니다. 소득재산 조사하고 계산해서 자격되는지 확인합니다.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신청하고 30일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통과되면 통지서가 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탈락하면 탈락 통지가 옵니다. 소득인 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탈락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 가능합니다. 내 재산 계산이 잘못됐다, 대출금을 빼주지 않았다, 이런 경우 이의 신청하면 재심사합니다. 실제로 계산 실수로 탈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해 내 노후 자금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올해 탈락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선정 기준액이 매년 오릅니다. 올해 기준액이 247만 원인데 내년에는 27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올해 소득 인정액이 250만 원이었던 분은 올해는 탈락이지만 내년에는 통과입니다. 그래서 탈락하신 분들도 꼭 매년 다시 신청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매번 신청하는 게 귀찮으시죠? 그래서 정부에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라고 합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럼 향후 5년간 매년 자동으로 검토해 줍니다. 기준액이 올라서 내가 자격이 생기면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제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연락 옵니다. 그때 네 하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됩니다.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5년간 알아서 챙겨주는 겁니다.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들어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시작됩니다. 3월에 신청했으면 4월 25일에 첫 입금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월 25일마다 쭉 들어옵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면 그 전 평일에 들어옵니다. 통장에 입금될 때 기초연금이라고 표시됩니다. 받다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끊길까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서 기준을 초과하면 끊깁니다. 매년 정기 조사를 합니다. 소득 재산 변동 확인해서 기준 초과하면 수급 중지됩니다. 해외로 이민 가거나 장기 체류하면 끊깁니다. 사망하면 당연히 끊기고요.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되어도 끊깁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산 변동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집을 팔았다, 큰돈이 들어왔다, 이런 거 있으면 동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안 알리고 계속 받다가 나중에 걸리면 다 반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잡히면 받았던 돈 전부 반환해야 하고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절대 숨기지 마세요. 반대로 재산이 줄었을 때도 신고하세요. 집을 팔아서 재산이 줄었다, 대출을 갚아서 부채가 줄었다, 이런 경우 신고하면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감액 받고 계신 분들은 국민연금 수령액 변동될 때마다 기초연금액도 재계산됩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되긴 하는데 본인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는 경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부부는 각자 20%씩 감액됩니다. 단독 가구가 34만 9,360원 받을 때 부부는 1인당 27만 9,488원씩 받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은 배우자는 단독 가구로 전환됩니다. 그럼 감액 없이 34만 9,360원 받게 됩니다. 이것도 자동으로 처리되긴 하는데 확인은 해보세요. 국민연금 받는 분들도 주의할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51만 4,96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입니다. 국민연금이 적으면 기초연금 전액 받고 많으면 일부만 받습니다. 최소 지급액은 기준연금액의 50%입니다. 아무리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의 절반은 받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200만 원 받는 분도 기초연금 17만 원 정도는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식들 명의로 재산 옮기지 마세요. 기초연금 받으려고 집을 자식한테 증여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증여한 재산도 5년간 본인 재산으로 봅니다. 증여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이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증여세만 내고 기초연금은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들과 문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진명에 넘겼는데 자식이 팔아버리거나 담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리해보면 신청은 동사무소, 국민연금공단, 복지로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니까 자격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탈락해도 매년 다시 신청하거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세요. 재산 변동 생기면 꼭 신고하고 부정수급 절대 하지 마세요. 자식 명의로 재산 옮기는 것도 절대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기초연금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고 후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정 기준액이 얼마나 빠르게 오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2023년에 단독 가구 기준으로 190만 원이었고 2024년에 203만 원, 2025년에 228만 원, 그리고 올해 2026년에 247만 원입니다. 5년 사이에 67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최근으로 올수록 오르는 폭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2022년에서 2023년은 10만 원 올랐는데 작년에서 올해는 19만 원이나 올랐어요. 거의 2배입니다. 왜 이렇게 빠르게 오르냐면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노인 인구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이 사람들은 경제성장기에 주축이 되어 경제활동을 했던 세대입니다. 국민연금도 제대로 받고 퇴직금도 받고 집도 있고 예금도 좀 있어요. 그래서 65세 이상의 평균 소득 재산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공적연금 소득만 해도 매년 76%씩 오르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27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270만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8년에는 300만 원 근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소득 인정액이 260만 원인 분이 계시다고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247만 원 기준이니까 13만 원 초과해서 탈락입니다. 근데 내년에 기준이 270만 원으로 오른다면 재산 변동이 전혀 없어도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탈락하셨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계속 오릅니다. 지금 최대 34만 9,360원인데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니까 내년에는 35만 7천 원 정도, 후년에는 36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를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논의도 하는 상태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 중인데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준이 계속 오르면 개인 입장에서는 좋은데 국가 재정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이 약 24조 원인데 작년에 22조 원이었으니까 1년 사이에 2조 원이 늘었어요. 2030년에는 35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시켜서 예측 가능하게 만들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핵심은 제도는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지금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될 수 있고 지금 받고 있어도 내년에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년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금을 2천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까지 공제되니까 그 이상 있으면 재산으로 잡히거든요. 예금이 3천만 원 있다면 1천만 원은 생활비로 쓰거나 필요한데 미리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억지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큰 소비 계획이 있을 때 전략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둘째, 부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주거든요. 집값이 5억인데 대출이 2억 있으면 순재산은 3억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이 있어도 대출을 다 갚지 않고 일부러 남겨두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대출 이자가 낮다면 말이죠. 셋째,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 않다면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자동차도 재산으로 잡힙니다. 새 차는 차량 기준가액이 높습니다. 노후에는 운전도 위험하니까 필요 없는 차라면 팔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넷째,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민연금은 늦게 받으면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감액되거든요. 그래서 개인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을 조금 늦춰서 받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이건 복잡하니까 국민연금공단에 상담받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준에 맞으면 당당히 받으시면 됩니다. 내가 평생 세금으로 나라에 낸 돈 노후 자금으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눈치 볼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매년 빠르게 오르고 있고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올해 탈락했어도 내년, 후년에는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총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전년 대비 8.3%나 올랐어요. 역대 최고 인상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은 간단합니다. 내가 버는 돈에다가 내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걸 더하면 됩니다. 월급은 116만 원 빼고 70%만 반영되고요. 재산은 지역에 따라 7,250만 원에서 1억 3,5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금융재산은 2천만 원 공제되고요. 생각보다 기준의 폭이 넓습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8억짜리 집 한 채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예금 7억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재산 없이 월급만 468만 원 받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더 폭이 넓습니다. 공시가격 13억짜리 집, 예금 12억, 이 정도까지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하고 동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니까 자격되면 바로 신청하셔야 손해 안 봅니다. 탈락하셨어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해 놓으면 5년간 자동으로 확인해 줍니다. 앞으로 선정 기준액은 계속 오를 겁니다. 2027년에는 270만 원 넘을 가능성이 높고 2028년에는 300만 원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매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재산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면 받을 가능성을 더 높일 수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내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세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감이 오셨을 겁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려우면 동사무소 가서 상담받으세요. 제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하면 직원이 계산해 줍니다. 둘째, 자격이 되면 바로 신청하세요. 나중에 해야지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 안에 하세요. 1월에 신청하면 2월부터 들어옵니다. 한 달 늦으면 한 달치 못 받습니다. 1년 늦으면 1년치 419만 원을 날리는 겁니다. 지금 바로 하세요. 셋째, 탈락하셨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하시고 매년 확인하세요. 내년에는 기준이 더 오르고 내 재산 상황도 바뀔 수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시면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기초연금은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시고 나라 발전에 기여하셨습니다. 이제 나라가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받을 자격 있으면 당당히 받으세요.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미안해서 못 받겠어.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기준만 맞으면 받는 게 맞습니다. 주변에 어르신이 계시면 이 내용 꼭 알려주세요. 부모님, 친척 어르신, 이웃 어르신들. 기초연금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집은 집이 있어서 안 될 거야 하고 아예 알아보지도 않는 분들 많거든요. 계산해보면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다. 이번 설 명절에 부모님 만나시면 꼭 확인해보세요. 자녀분들도 도와드리세요. 부모님이 인터넷이나 서류 작성 어려워하시면 같이 동사무소 가서 대신 신청해드려도 됩니다. 위임장만 쓰면 자녀가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님이 매달 34만 원씩 받으시면 1년에 400만 원 넘게 받으시는 겁니다. 부부면 1년에 670만 원입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계속 바뀝니다. 내년에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그때도 영상 만들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노후에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지내실 수 있도록 슬기롭게 계속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변에 1950년 대생이나 1960년 대생 가족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혜택을 받으셨다면 다른 분들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유 버튼 한번 누르는 것만으로 누군가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새로운 정보가 나올 때마다 바로 알려드립니다. 2026년에도 제도가 계속 바뀝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슬기롭게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만큼 마땅히 받아야 할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건강하세요.